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약속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힘든 시기만 잘 넘기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내가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언젠가 우리는 꼭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먹고 삽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 언젠가는 이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 그 희망은 때로 우리를 가장 힘든 순간에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희망이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교묘한 도구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조종 기술, 바로 미래 조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를 담보로 한 거짓 약속이라고도 불리는 이 패턴은 우리의 희망을 이용하여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매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첫 번째, 미래 조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미래 조작은 나르시시스트가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간절히 바라는 미래를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약속을 통해 당신을 현재 자신의 곁에 묶어두거나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결혼과 안정적인 가정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관계를 끝낼 생각까지 하고 있죠.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안정되려면 딱 2년만 필요해. 우리 2년만 고생하고 멋지게 결혼하자. 당신은 그 약속을 믿고 2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그들은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신을 곁에 붙잡아두기 위해 당신의 꿈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그들이 지금 당장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반대하자 그들은 이 투자로 6개월 안에 2배로 불리지 못하면 나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 말만 들을게 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고 돈을 내어주지만 6개월 뒤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또 다른 변명뿐입니다. 미래 조작은 보통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내가 승진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학교만 졸업하면, 은퇴만 하면 우리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자처럼 말이죠. 때로는 방 20개짜리 저택에서 전용기를 타고 살게 해줄게처럼 허황된 약속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을 사자,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갈게, 내년 휴가는 꼭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와 같이 충분히 믿을 만한 현실적인 약속의 형태를 띱니다. 바로 이 그럴듯함이 우리를 더 깊은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 거짓 약속에 속아 넘어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이미 깊은 정이 들었고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을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그들의 약속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희망으로 그들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해 미래를 약속합니다. 마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깊이 의존하게 되고 관계를 끊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성급해?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잖아. 혹은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나를 좀 지지해주면 안 돼? 당신이 그렇게 사랑 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 상대를 몰아붙였나 자책하며 또다시 기다림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미래 조작이 아닐까요? 이 개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조작은 아닙니다. 첫째, 희망적인 꿈을 나누는 것은 미래 조작이 아닙니다. 언젠가 호수가 보이는 예쁜 집에서 살면 좋겠다거나 나중에 예쁜 딸을 낳으면 어떨까? 처럼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일부입니다. 미래 조작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주면 그 꿈을 이뤄주겠다는 조건이 붙을 때 성립됩니다. 둘째,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미래 조작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어. 또는 5년 안에 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야. 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다짐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작이 아닙니다. 셋째,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다릅니다. 이 집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릴 거야. 또는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면 10년은 걸리겠지. 처럼 현실에 기반한 예측은 미래 조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만 믿어. 6개월이면 이 집 다 지을 수 있어. 그러니 당신은 돈만 대. 와 같이 비현실적인 시간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미래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획이 당신이 A, B, C를 해주면 내가 마법처럼 성공할 게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단계를 밟아나가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가장 위험하고 비극적인 미래 조작, 함께 늙어가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독성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 생각은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슬픈 미래 조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백년해로라는 가치는 결혼의 중요한 이상향으로 여겨지기에 이 환상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늙고 병든 당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건강이 당신보다 먼저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위해 남은 인생을 간병에 바쳐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비극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당신의 건강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정서적 학대, 조종, 비난, 무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물수록 건강을 먼저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당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겠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아픔은 그저 귀찮은 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을 챙겨주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약을 잊어버린 자신들의 수치심을 오히려 아픈 당신에게 화풀이할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를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왜 낫지를 않아?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을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당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배신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십 년의 희생과 헌신 끝에 당신에게 남는 것은 가장 연약한 순간에 버려졌다는 끔찍한 배신감과 슬픔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장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늙어가기 위해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 함정. 스스로에게 거는 거짓 희망.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미래를 조작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미래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된 희망을 속삭입니다.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정해질 거야. 그가 나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언젠가 우리 집을 사기 위해서야. 그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 관계는 분명 좋아질 거야. 내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해. 이것은 셀프 미래 조작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상대가 아닌 외부 상황이나 혹은 우리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변하고 노력해도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적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돈이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고 아이가 태어나도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공감 능력의 부재, 분노 폭발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래 조작의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언젠가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지금 여기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그들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늘의 고통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어떨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들이 약속하는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오늘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여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미래를 위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속이는 희망의 끈을 놓고 당신의 삶을 위한 진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